자료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대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의 숨은 권리를 찾는 프로젝트 자팍다식. 벌써 10회를 맞았습니다. 정성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팍다식을 진행하면서 예전에는 노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노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로그나 무슨 사이트에 와서 자팍다식이 있으면 딱 클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집중해서 못 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썰전에서 이 노동에 대해서 그들이 김구라랑 유시민 씨가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구라예요. 예, 좋아.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유시민 씨, 생각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 건 좋은데, 노동의 권리를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에 대한 권리는 알아야죠. 저도요, 책을 쓰는데 책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돈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먹어요. 이게 바로 노동의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죠. 이랬으면 시청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야. 저 정성호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분장을 하고 해야 됩니까? 답답하네요. 저는 오죽 있으면 이거 국회의사당에 매주 좀 틀어놨으면 좋겠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게. 노동자들의 숨겨진 권리 찾기 프로젝트 자팍다식. JOB 꼭 이걸 얘기를 해달라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한테는 친근한 분이시죠. 민주노총 법률원의 조혜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점 더 귀여워지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좀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노란색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새로운 얼굴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조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이셨고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이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권수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전 민주노총에서 여성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딱 항공의 승무원이자 또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이런 많은 일을, 거의 비슷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심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메인을 두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승무원 된 지 이제 24년 차거든요. 24년요? 그렇게 안 보이죠? 어떡하지? 네, 어떻게. 너무. 저는 형 승무원인 줄 알았는데, 24년 차요? 네, 24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네네네. 노동조합 위원장도 하고, 또 민주노총 올라가서 여성위원장도 하고, 결국은 정체성은 승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네. 제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여성 노동이 가장 중심적으로 문제와 어쨌든 개선 방안 이런 걸 항상 눈으로 보셨던 곳에 있었던 장본이시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항공사 자체가 그런 중심, 여성 노동에 어쩌면은,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답답한 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시면서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까지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서 네네네네. 출마하면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제일 처음 찾아갔던 데가 KTX 여승무원 집회 농성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2005년, 6년도
때부터 네네. 봐왔던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네. 여성들이 일하는 곳이 되게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일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도 굉장히 안 되는 곳들이 많고 해결이 잘 안 예, 돼요. 진짜 안 되는 곳이 여성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임금 관련해서도 워낙 차별적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제 1번. 사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비일비재합니까? 엄청나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얘기가 어느 정도 무슨 주제인지 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넌지시 내용을 던졌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왜 이렇게 다르죠입니다. 왜 다르죠? 노동이잖아요. 여성, 남성 똑같이 노동하는 거 맞죠? 그렇죠. 노동자, 똑같은 노동자죠. 그 직장 내의 그 성차별 혹시 보거나 듣거나 느끼신 거 많이 있습니다. 입사 때 뽑을 때부터 여성을 훨씬 많이 뽑잖아요. 아시다시피 승무원들 대부분 그렇죠. 그거는 여성이잖아요. 그죠. 여성이고 남성은 거의 네. 1명, 2명 정도 그렇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교육 시킬 때부터 그리고 업무 배치할 때부터 남성들은 이제 들어와서 막내 한 다음에 바로 기내 판매하고 바로 사무장. 여성 같은 경우는 뭐 EY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퍼스트 클래스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사무장 뭐 이렇게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그 다음 직급으로다가 뭐 승진하고 교육 배치나 아니면 뭐 팀장이나 파트장 같은 거 배치에 있어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걸 경험하지만 여성들은 정말 뽑힌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받는 임금의 차이도 생기는 거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옛날에 바지 만드느냐고 제가 2년간 싸웠는데 바지로 다시 예.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뭐 안전 업무나 비상 탈출 상황이 발생하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뛰어다니고 막 네. 손님들 구조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타이트한 치마로 그렇게만 하길래 이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바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성들은 치마 일단은 이런 거에서 2년간 싸워야지만 인권위까지 가서야만 왜 바지를 치마를 만들어. 그렇게 뭐 이렇게 저도 묻고 싶어요. 남자 직원이나 여자 직원의 성차별이 어느 정도 느껴지냐면 진급하면서 이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차별을 그러니까 모든 느낀다. 기회에서 네. 일단은 남녀 차별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은 그 기회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 그 진급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위 직군에는 남성들이 있는 거고 하위 직군에 여성들이 다수가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가 포진해 있으니까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죠. 저희는 이 성차별 개념부터 좀 짚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혜진 변호사님, 네. 성차별의 범위 어떻게 잡는 게? 성차별 일단 헌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노동자에게요? 있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면 뭐 남녀 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네네. 남녀 고용평등법에 들어가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뭐 엄마나 아빠나 뭐 이런 거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일단 이렇게 확 뭐가 드러나야 되니까 숫자로 드러나거나 혹은 어떤 조치가 딱 드러나야 되니까 이런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뭐 하다못해 여자 노동자들이 네네. 머리를 자르고 오거나 뭐 미용실 갔다 오면 어머 네. 머리 왜 했어? 뭐 헤어졌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내가 느끼기에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그것도 네네네.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죠. 남자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괜히 분위기 자기가 업 시킨다고 윗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분명 어저께 일찍 자고 기분도 되게 좋고 컨디션도 좋고 네네네. 오늘 화장도 잘 된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해 보이네 요새 뭐 안 좋은 일 있어 네. 약간 이런 얘기. 이게 참 그러니까 왜- 경계선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해주고 네, 맞아요. 또 친한 그냥 웃을 수 사이에서는 있고 친한 뭐 사이에서는 그럴 막 수 이럴 수 있게 얘기를 있는데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또 어느 순간 이게 직장 내에서 정말 편한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막 그런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뭐 안 좋게 보이나 이걸로 내가 또 어떤 뭐 다른 걸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또 막 스스로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것들로 다가오기도 하고 저희가 사연을 만나보면서 이 사연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명 안팎의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6년차 회사원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이겠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대 출신들의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여직원은 정말 극소수인 곳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부터 차별은 시작됐습니다. 어이, 입사봐. 남친구 있나? 어?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지 왜 이렇게 힘든 데로 들어오려고 그래? 저와 같은 대학을 졸업한 남자 직원에게는 당연히 업무에 관한 질문하고 자기한테는 남친구 있나? 왜 들어오려고 그래? 어쨌든 간절했던 취업을 하게 됐고 또 합격했어. 또 어떻게 했어 또? 이제는 저도 소속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고용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 회사는 군필자 대우를 해주니까 남자 직원들하고 월급이 좀 차이가 있어 라고 하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보다 한참 후배인 신입 남자 직원도 월급이 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급도 아니고 더 한참 후배인데 월급이 자기보다 많은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프로젝트는 거래처에 신입 문제가 있다면서 남자가 가야 한다면 저에게 맡겨주질 않습니다. 상무님 차를 끓이는 일은 꼭 저를 시킵니다. 제가 회사 밖에 있어도 전화까지 해서 저를 시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있다간 중요한 프로젝트엔 계속 빠지고 승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건 진짜 고민이네요. 급여 차이나 승진 누락 등으로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면접 볼 때 얘기하는 게 출. 네. 그게 의미가 결혼 했냐? 할 계획이 있느냐? 그럼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 있더만 뭔 상관이야. 그리고 뭐 출산 계획이 있느냐? 이게 무슨 회사에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네. 자네는 꿈이 뭔가? 그렇죠. 우리 회사에 어떤 들어오면 부서에서.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럼 남자도 그런 걸 물어봐야지. 똑같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결혼 생각 있냐? 여자친구 있냐? 정관 수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 이게 왜냐면 회사에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뽑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재치를 부는 겁니까? 근데 또 네. 출산의 뭐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네네. 그것이 여성 취업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 가지고 그거에 대비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네네.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안 뽑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또 여성분들 알고 있네요. 그럼요. 딱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니 우리는 물 건너 갔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네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거기다 저한테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문 닫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좋았어. 방역 좋아. 합격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라면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성분들은 다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6년 차니까 한참 후배라는 게 이제 바로 6년 차 된 후배인 것 같아요. 그쵸, 6년 차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군필이지만. 그럼요. 그래요? 그렇죠. 군을 6년을 쳐준 거가 아니라면. 그러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 임금 조건이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아예.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은 거고. 근데 남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여자를 왜 뽑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똑같이 뽑아놓고 똑같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를 뽑아놓고 거래처에 신입 문제가 있다면서 남자를 가게 한대요. 이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땐 이게 저는 모르니까 이게 회사에서 있는 일입니까? 네. 제 친구만 해도 이런 일 되게 많이 겪는다고 했어요. 제 친구는 마케팅이나 이런 영업부사는 아니지만 네네네. 이렇게 뭐 하다못해 중요한 발표 자리 네네. 같은 거를 할 때도 같은 팀에 다른 남자 동료가 있으면 네네. 발표는 뭐 준비는 다 같이 하거나 혹은 준비는 제 친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는 그 남자 직원이 한다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이렇게 회사 외에 손님이 네네네. 오셨을 때 그런 회의 자리나 뭐 계약 자리에는 여자 직원 대신 남자 직원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직도 은근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저는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직원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지만
여성으로서 그 자리 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편견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업무 배치나 이런 데 정책이나 기획 이쪽은 거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총무나 홍보 이쪽은 거의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굉장히 평등한 조직이고 사회의 불합리를 싸우는 해소하는 그런 곳이라고 구조 해도. 속에서도 또한 이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겪는 거는 결국은 이런 구조 속에서 임금 차별로다가 결국 결론이 난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막 이렇게 홍보물로 갖다 냈던 것 중에 들어가서 서울시의회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냐 했을 때 제 1호 조례로 발표하겠다 한 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조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갖다 서울시만 좀 한정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서울시만 해도 벌써 뭐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평균 임금 차이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성이 한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한 66만 원 정도 어머머머. 받는다. 이게 근데 뭐 올해만 서울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은 정말 OECD 가입 국가에서도 최하위로 지금 수년째, 십수년째 지금 항상 1위를 마지막. 항상 마지막 제일 꼴찌. 아우 창피해.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근데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없다는 게 더욱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성은 집을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사람, 여성은 그냥 뭐 보조적으로 좀 더 돈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조금 더 돈을 벌어가지고 보태는 사람 정도로 다 인식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남성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일을 더 주고 야근을 시키고 뭔가 업무 잔업을 더 주어서라도 돈을 더 주려고 하고 같은 직종인데도 막. 아, 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 고위직 대기업 뭐 이런 쪽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차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고소나 법적인 조치 뭐 가능한 게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성차별만으로는 지금 우리 법률 조항으로 고소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고의적으로 남자 직원에게만 일을 더 주고 여자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직급이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나? 이게 네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법 규정에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사용자가.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법정에 가면 얘는 이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너는 그 같은 부서지만 다른 업무를 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준 건데 어떻게 이거를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 가서 이긴 경우도 없고 제가 뭐 변호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아본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이게 아니라 노력하세요 뭐 노력하세요요? 연구하세요 노력하시고 뭘 연구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남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뭐 정부도 이렇게 사용자가 잘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노력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냐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임금에 있어서 남자 직원을 더 많이 주고 혹은 그 반대로 여성 직원을 이유 없이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징역이나 벌금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 나만 차를 타라고 시킬까? 그리고 나는 왜 계약할 때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고 아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뭐 노력하세요 이 법도 올해 3월에 처음 유리천장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신설된 예? 조항이에요. 유리천장 방지법이요? 남녀가
급가를 받을 때 네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도록 사용자가 노력을 하라라는 정도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뭐 없는 것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놓은 거에 의의를 둘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것만으로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현실이 좀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뭐 못해 이거 고소도 못하잖아요 이분이요.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만 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예요 그냥. 예, 네네. 그렇긴 한데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깨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문제화돼야지만 문제로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는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힘을 빌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한 명이 이러면 아, 이 사람 예민하게 왜 이래? 우리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10명, 50명이 한꺼번에 사장님 저도 사실은 되게 기분 나빴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달라지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사연 또 있어서 사연 듣고 또 얘기를 네. 나눠보죠. 저희 회사엔 모든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습관적으로 성희롱 발언하는 차장님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체를 더듬는 건 기본이고 이거 정신이 나갔네요 이 사람은. 술이 좀 취하면 끌어안고 뽀뽀까지 해댑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솔직히 이건 남일 아닙니다. 진짜로. 술을 안 마시고 멀쩡한 정신에도 추행은 계속됩니다. 제가 거울을 보거나 화장을 고치고 있으면 아이 봐. 뭘 그렇게 꾸며? 이따가 뭐 룸사랑 갈 건가? 그럼 나랑 마주치지 말자고. 월차를 쓰겠다고 하면 이런. 남자친구랑 여행 가나 보지? 이번엔 진도 좀 뽑겠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 이런 거야. 야 이런 얘기할 때는 꼭 은근슬쩍 눈빛도 달라져요 이게 이런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밤늦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보고 싶다는 등 자기가 잘해주겠다는 등 진짜 아닙니다. 치근덕거리까지 해서 참다 못해 회사에 알리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는 차장님에게 부서 이동과 함께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 크게 내린 거죠. 크게 한 거죠. 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윗사람을 긍지에 몰아넣은 천하의 역적이 되었고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2차 피해를 받기 시작을 했네요. 부서 이동이 많은 저희 회사의 특성상 저도 부서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받아주겠다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욕스러운 7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차장님이 승진을 해서 저희 팀을 포함한 몇 개 팀을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이분은 되게 못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통 이런 말도 안 되는 룸싸움 이런 얘기하면 징역 가죠. 변호사님 징역 갑니까? 징역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성희롱 하잖아요. 나랑 마주치지 말자고 뭐 남친구랑 뭐 진도 좀 뽑겠네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 징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징역. 징역은 아닙니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고소는 할 수 있는데 형사법적으로 요런 말한 걸로는 안 되고요. 이런 건 일단 사장님한테 사업주한테 신고를 해서 공간분리 시키고 뭐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요런 말만으로는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거는 성추행에 해당하기 성추행이죠. 때문에 요런 거는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변에 이제 여기 보면 회식 자리에서 네네. 그런다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좀 보신 분들이 계실 증언. 거 아니에요. 네. 증언이나 이렇게 만약에 다리 만졌다 그러면 거기서 지문을 채취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어떻게든 해야죠. 이게 지금 농담 아니면 삼아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 보니까 아주 그냥 비일비재해서 안 잡히니까 아주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혹시 다니시는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결국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네네. 결국은 무슨 처벌을 받거나 다시 더 높은 자리로 온 거가 더 문제잖아요. 근데 네네.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미투 운동 시발점일 그쵸. 때
박상구 회장 네.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매달 뭐 언제 와가지고 승무원들을 안고 뭐 무슨 교육 끝나면 와서 무슨 잔치 같아서 벌이고 그래. 뭐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사업주가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는 사업주가 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준 거잖아요. 그 사업주가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더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 아, 이게 조항이 없구나. 이거 뭐 지금 우리한테 얘기 하나 안 하네 또. 아, 참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를 단절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장님이나 네. 아니면 많은 사람한테 널리 알려서 네네. 망신살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공론화를 시켜서, 물론 그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문제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미투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되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싶기도 이제 하고요. 그런 성희롱 사례나 이런 뭐 사건을 봤을 때 거의 10명 중 7명 정도가 네. 그 상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네.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결국은 이걸 용기 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피해자 중에 90% 가까이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럼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고, 얘기했을 경우에 결국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니면 뭐 끝난 줄 알았더니 주변에 다 저를 왕따시키고 저를 2차 피해로 또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경험적으로 여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결국은 여기를 내가 떠나는 방식으로다가 해결해버리고 막 이런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한 명이, 단 한 명이라도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서는 것보단 남성들 편에 서서 생계 부양자고, 아, 그렇게 해요?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쪽에 붙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되게 오히려 안타깝지. 이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뜻 아 그래 그런 건 알겠는데 내가 앞장서서 같이 도와주지는 못해, 이런 분들도 많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고소를 못해, 이거 윗사람한테 얘기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또 기승전 노동조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손쉬운 접근법은 정말 노동조합밖에는 없는 것 같고. 아,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웃어서. 너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법은 되게 명확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만 좀 규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거는 괜히 잘못 법으로 처벌 조항을 만들어놨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법으로 쉽게 못하는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은 정말 다양하고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법이 다 규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문제 제기하는 방법만큼 좋은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단기간 아니면 쉬운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법 문제 같은 경우만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번에 시의회를 들어갔잖아요. 네네. 시에 120명 중에 여성이 20명 조금 넘어요. 110명 중에 진짜 110명 없다. 중에 20명 조금 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시의 법이라기보단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것들을 뭐 적용하는 얘기하고 이런 나눌 수 곳에 있는 있는 사람이. 곳조차도 결국은 여성이 이렇게 적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이 법 적용이나 그 법의 내용을 담았을 때부터 대부분의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막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더 독한 얘기도 많고, 저도 막 터뜨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참 이게 왜 안 하냐면 없대요, 법으로. 이게 뭐 잡아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변화는 된다. 네. 또 성차별 때문에 많은 직장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해주신 권수정 의원님. 그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은 어떠한 친밀함이나 관습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범죄 행위라는 인식들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껏 정말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울면서 결국은 직장을 떠나거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한테도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남성만 있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또 남성 노동자들 중에서도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들을 차별할 거거든요. 결국은 어느 순간 모두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을들이여 단결하라 라는 얘기로서 같이 연대하고 지금의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함께 바꿔나가고 서로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저는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그 남성분들도 포함된 자기의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뭐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야, 조혜진 변호사님. 이게 사실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할 뿐이지 사실은 해외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여전히 남녀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네네.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캐나다 총리 처음 취임했을 때 장관 네네네. 내각을 남성 여성 1대1로 맞추겠다 아주 기계적으로 네.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딱 1대1이 맞춰질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에 남녀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뽑아야 된다 이런 좀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그 예전에 막 70년대인가 뭐 육아 그만 낳으라고 할 때 네네네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뭐 기르자. 둘만 낳아 네. 잘 기르자 뭐 둘만 이런 낳아 잘 것처럼 기르자. 그냥 뽑을 네네. 때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능력 위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듣고 살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의 자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키울 겁니까?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자팍다식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